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정기수 논평 정평 시간입니다. 오늘 정평의 제목은요, 문재인 더 내려갈 학년이 없다. 부제목을 고1에서 중2 이젠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가 이렇게 잘한 사람이었는데 자위 실정이 부정보다 더 치명적인 건 몰라. 특할비 옷 사치 전용기 관광 김정숙은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다. 인품과 리더십이 탁월해서가 아니다.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다. 대1 초보운동코 수준에서 고1 중2병 10대로 내려가더니 이젠 초등학생이 된 모습이다. 그는 재임 중에는 뒤로 빠지는 사람이었다. 무능하고 비겁했다. 오직 헌신적으로 한 일이 나라 망치고 팔아먹는 것이었다. 아들뻘의 세계적 조롱거리 김정은에게 비위 맞추느라 나라의 돈과 격 그리고 진짜 평화를 내버렸다. 얻은 건 가짜 평화였다. 대내적으로 온갖 실정으로 나라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 윤석열에게 물려줌으로써 오늘날 그가 경무로 저러다 몸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될 만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마 윤석열 5년으로는 망가진 나라 재정과 인사 등을 바로잡는 작업이 다 끝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캐릭터 문재인은 틈만 나면 자기 자랑, 자기 방어가 일과다. 대깨문과 대깨민 민주당들에 의한 맹목적인 퇴임 무렵 지지율 40% 취해 있다. 나는 인기 높고 잘한 일만 많이 한 사람인데 불안당 같은 후임자가 자꾸만 깎아내린다 라고 앙탈을 부린다. 그는 엊그제 듣보잡 문재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재관의 저서 나의 청와대 일기를 소개하면서 특유의 나르시시즘을 노출했다. 그것은 자기 자랑, 위안인 동시에 미래의 조사, 수사에 겁먹고 치는 자기 방어선이다.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로 청와대의 직장 생활을 소개했다. 그의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청와대 생활을 어린애같이 즐겼고 양산에 있는 지금 얼마나 그것을 그리워하는지가 손에 잡히듯 그려진다. 그의 입에서 어른스러운 한때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성찰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 하긴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빼돌려 가지고 나온 술이나 먹고 집기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금액의 면세 연금과 보조금을 받고 65명의 경호 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단 한 푼도 부정 비리가 없었다고? 이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다. 아하, 피고인을 위한 변호라는 게 견강부회라고 거짓말과 조작이 들어가기도 하니 그런 말장난 기술로 변호사를 했었나 보구나. 돈 받은 뇌물 사건이 없었다는 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나서 비로소 조국 가족의 입시 부정 수사가 된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뇌물 안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김의겸, 노영민, 김조원, 김상조 따위 문재인 참모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국민적 지탄을 받은 건 괜찮나? 그것도 큰 부패고 큰 비리다.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아 전원이 교체된 일도 있었다. 반부패, 감찰, 명패를 단 청와대 직원들이 뇌물, 골프도 식사, 음주 등 회당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뇌물이며 골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뇌물을 받은 건 문재인 기억에 없다. 문재인이 숙명처럼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또 있다. 이건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다. 역대 최악 영부인 김정숙은 그의 청와대 내 어떤 직원보다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다. 공식 석상에서 새로 입은 옷만 200벌에 가깝다. 호화 장신구 개수도 그만큼 된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청와대 갈비다. 빳빳한 5만 원짜리 관봉권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옷값, 구두값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여러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이게 청와대 부정 비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녀는 그 옷들을 퇴임 후에도 입기 위해서인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인지 트럭으로 3주 동안 양산 사저로 날랐다.
18개라는 청와대 옷장들이 텅텅 비었다. 국가 기록물 절도다. 타지마할 전용기 관광은 또 어떻고? 문재인 차관 도종환에게 인도 정부 초청 티켓을 가로채 자기 버킷리스트 달성을 하려고 대통령 전용기를 휘장도 안 뗀 채 혼자 타고 갔다. 4억 원 공식적으로만 4억 원이 여사님 관광에 날아갔다. 문재인의 비리는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데 있다. 부정보다 치명적인 실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다. 탈원전 피해액 48조 원과 태양광 비리, 부동산 폭등이 그 예들이다. 각종 이권 카르텔을 통한 보조금 타먹기, 공공기관 취업으로 받은 정식 월급, 사업 몰아주기도 비리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정말 핵폭탄급 폭발력과 충격을 안겨줄 문제는 바로 대북 송금이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이 익명의 문재인 청와대 직원 증언을 소개한 바 있다.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 편의 우각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왔다.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이 증언을 수사해야 하고 문재인은 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 양산에서 자기 자랑병에 걸려 헛소리하지 말고 말이다. 북한에 들어만 가는데도 천문학적 통행료를 받는데 김정은 만나는 비용이 그것도 거액으로 없을 리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렇게 자유기고가 정기수 논평, 정평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요거 이제 그때 화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우물우물 넘어갔어요.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수사는 당연히 안 했겠지. 문재인 정권 때니까. 그리고 우물우물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거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있잖아요. 대통령 전용기 서울공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여기에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이번에 정기수 논평에서 또 제기했는데 증언을 했잖아요. 청와대 전직 직원이 거액의 달러 뭉치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의심스러웠는데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김정일 3대 정권의 세습 우상화 서적만 가지고 돌아왔다는 건데 저는 그때 그 북한에 그 준 박스도 의심하거든요. 왜 귤을 군용기로 보냈을까? 그럼 얼핏 보면 수송기가 빠르니까 귤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트럭으로 가는 것보다 얼핏 보면 빠르니까. 안 빨라요. 왜 안 빠르냐? 트럭은 그냥 쭉 가서 판문점에 남겨주면 되지만 수송기는요. 벌써 공항에서 뜨는 준비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자동차처럼 뭐 시동만 키우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요. 특히 군용기는요. 뜨는데 각종 점검서부터 오래 걸려요, 이게. 그리고 그게 그 화물을 선적이라고 그래 뭐야. 화물을 들어가는 트럭은 그냥 갖다 냅다 실으면 되는데 일단 일반 트럭이 그 군용기까지 가는데 검증을 해야 되고요. 들어가는 데도 복잡하고요. 거기서 싣고 이륙하는 데도 복잡합니다. 그러면 결국 군용기가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데도 그렇고. 아니 무슨 비행 시간이야 짧지. 트럭 운행 시간보다. 그리고 판문점까지 가봐야 얼마나 가. 그러니까 이거 수상하다. 수상하다는 얘기인데요. 돈이 여기 실렸다는 건데 저도 그때 그 귤박스에도 의심했는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만나러 갈 때 서울공항에서 그 오간 비행기에 여기에 거액의 달러 뭉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전용기는 감히 여기를 누가 들여다봐요. 여기 화물을 싣는데. 안 그래요? 대통령 전용기인데. 누가 관세 직원이 관세 검사를 해요. 누가 경찰이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요. 이거는 뇌물죄가 아니라 김정은 뇌물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적죄죠. 여적죄죠. 뇌물도 이렇게 거액의 달러를 정치인끼리 주고받아도 큰일 날 일이고 엄청나게 감옥 가야 되는데 적국의 수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럼 간첩죄, 이적죄, 간첩에게 뇌물 바친 죄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조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문재인 청와대에는 뭐 금품을 모은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어떻게 그 따위 얘기를 해? 지가 처먹었는데 지가 술병하고 집기 처먹었잖아. 문재인이 처먹고 김정숙이가 처먹었는데 김정숙이 옷값 뭐 가족이 처먹었는데 가족 비리 있잖아요. 문다혜, 문준영 그리고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저께 뽕평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하여튼 리플리 증후군 몽땅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 정기수 논평에서는 중2병을 넘어서 초등생이다 이랬는데, 저는 순진한 초등생이 아니라 뭘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면 몬스터, 괴물이에요. 정신이 완전 괴물이야. 거짓말을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태생적으로 어려서부터 괴물로 자란 사람이에요. 괴물이 우리나라 5년을 통치해서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 직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생 직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에 똥 치워야죠. 그리고 다음 정권은 정말로 이 저런 애들한테 남겨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이제는 한 번 더 이제 똥 치웠으니까 나머지 5년은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안 돼 저런 놈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놈 양아치 같은 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정기 은퇴로 정리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토양 밑에 진지전 구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어느 정도 정화가 될 겁니다. 국민들이 꿈을 깨니까 이제 저놈들은 양아치구나. 지금 조국서부터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놈들은 양아치라는 게 조국을 거치고 뭐 박범계 추미애 거치고 문재인 뭐 이재명에 와서 결정타 송트남 뭐 다 양아치구나 하는데, 요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재명 감옥 가고 문재인 감옥 가고 줄줄이 감옥 가고 이러면서 양아치들은 감옥 가는구나 해서 정화가 좀 되면, 그리고 5년을 한 번 더 우파가 하면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돈은 선진국인데 뭐 성형수술해서 얼굴 뭐 괜찮고 옷 뭐 샤넬 이런 거 입어서 그거는 선진국인데, 뇌, 심장 이런 정서가 선진국이 안 됐어요. 졸부예요 아직. 근데 요 5년 한 번 더, 그러니까 앞으로 9년을 우파가 쫙 해서 자리를 잡으면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겁니다. 매너, 정서 이런 것까지요. 양아치 이런 사람이 5년 나라를 흔들었으니 자, 감옥 갈 준비하세요. 정신 이상하다고 뭐 심신미약 이거 주장하지 말아라. 난 사이코패스니까, 난 소시오패스니까, 난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 밥 먹듯 하니까 봐주세요. 안 통해. 그럴수록 더 집어 쳐넣어야 돼요. 안 돼요.